안녕하십니까. 레옹킴 TV의 레옹입니다. 한동안 촬영을 못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로 동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공공장소나 어떤 특정한 행사장 또는 좌담회 이런 곳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무대 공포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거, 연설하는 거, 이러한 스피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을 하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정치인들이 어떤 5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스피치가 있고, 또는 옥내에서 적당한 수십 명 정도의 청중을 앞에 두고서 연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TV 토론에서 소수의 사람들과 서로 패널이 돼서 좌담의 형태로서 서로 논방을 벌이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상품을 세일즈하면서 소수의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PT를 하는 경우,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 앞에서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쌍방향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단방향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쌍방향의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어떤 패널들 간의 TV 토론, 이런 경우를 쌍방향 토론이라 할 수 있고, 단방향 토론은 내가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말이 다 끝난 다음에 상대방 일종의 청중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형태로 다시 역으로 발언을 하는 경우는 단방향 형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그런 형식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면은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가 쓴 저서에 보면은 말 잘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저서를 썼습니다. 오바마는 재선을 했지요. 그는 40대 초반에 초선 의원이었는데 미국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민주당의 경선 그런 대회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돌풍이지만 사실 예고된 조짐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민주당의 어떤 큰 행사에서 당시 초선의 오바마가 아주 명연설을 했습니다.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로 인종차별을 극복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모두리 미국의 국민들은 하나가 돼서 일치 단결한다면은 우리는 위대한 미국을 만들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취지의 아주 그냥 강도 높고 세련된 그런 발언을 해서 흑인 출신으로서 센세이셔널 돌풍을 일으켜서 그때부터 이미 오바마는 많은 그런 언론에서 차세대의 대권주자로서 이미 물망에 올라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말을 잘하면은 본인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표출해서 감흥을 일으켜서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은 성공할 수가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이 정치의 영역에서 보더라도 연설을 매우 잘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대통령이나 이런 큰 나라의 지도자로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과거에 그러한 지도자들의 연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제가 인정하는 명연설, 국내의 연설 정치인들을 제가 지목을 하면은 이 보수파보다는 좀 진보,
그러니까 우파보다는 좌파가 아무래도 연설을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좌파는 뭐라 그럴까? 이 안에 쌓인 게 많다 보니까 불평, 불만, 이렇게 쌓인 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자오처럼 토해내는 그러한 역사적인 연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의 그 여당의 예를 보면은 뭐 정동영, 김민석, 유시민, 노무현 이런 분들이 정치를 참 연설을 참 잘했고, 지금의 야당의 경우를 보면은 이인재 이런 분들이 아주 독보적으로 연설을 잘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말을 잘할 수 있겠는가? 참 중요하죠. 저는 제가 몇 가지 원칙을 우리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지금 뭐 5명밖에 구독자가 되지 않지만은 저는 저를 포함해서 단 2명이 되더라도 이 방송을 잘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5명이 50명, 500명, 5,000명, 5만 명, 50만 명, 500만 명 이렇게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유튜버 활동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 잘하는 방법의 기본적인 자세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이 없으면은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한 확신,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청중들도 연사가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스스로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하는가를 그 사람의 표정과 눈빛과 말의 어떤 강약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사가 본인 스스로가 확신감, 자신감이 없이 말을 한다면은 과연 그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설득이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피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내 스스로가 자신감, 확신이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서 있어야지만이 상대방도 설득할 수 있고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약간 큰 소리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오리버리버리버리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말을 하면은 절대 상대방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약간 도가 지나치게 큰 소리보다는 약간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세 번째, 또박또박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문장을 딱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이게 한 문장 아닙니까? 이 한 문장은 세 어절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세 어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나 당신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또박또박 끊어 읽었을 때, 이 3어절로 끊어 읽었을 때 상대방이 그 받아들이는 그런 감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박또박 말을 하는 그러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자, 또박또박 말을 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말이 빨라서는 안 됩니다. 말이 빠르면은 또박또박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느려도 안 되겠지만은 적당한 그러한 그 룸을 두면서 또박또박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저 사람 또박또박 말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세 번째는 또박또박 말을 해야 된다. 자, 네 번째는 아이 컨택입니다. 내가 대화를 할 때 또는 연설을 할 때 분명히 앞에 동물들을 두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두고 얘기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 청중들이 나의 말을 듣는 그 청중들이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귀를 기울이고 이를 흡입하고 있는가?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 컨택이라고 그러죠. 아이 컨택. 자, 그래서 연사는 내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할 때는 적당히 그 듣는 그런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아이 컨택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더 강렬하게 본인의 메시지를 그 듣는 분들에게 심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 어떠한 그 스킬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명연설이란 거는 두 가지입니다. 연설이란 것은 내용과 스킬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기술적인 테크닉을 가지고 말을 하는가,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이게 조합이 돼야만이 명연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내용이 굉장히 감흥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를 표현하는 스킬, 기술적인 면에서 그게 상당히 부족하면은 명연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아무리 그 스킬이 좋아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스킬이 좋아도 내용이 빈약하면은, 내용이 청중들을 감흥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이 되지 못하면은 이 역시 명연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과 연설이 아주 그 환상적인 조합이 돼서 그 청중들에게 메시지를 갖다 강렬하게 심어 주었을 때 그 연설은 아주 명연설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 들어보니까 좀 그 이해가 됩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이 스피치 학원이 많이 지금 생겨났습니다. 물론 뭐 저도 그 과거 한 중학교, 초등학교 때 이럴 때는 그 웅변 학원이 있어서 그 물론 뭐 학교 내에도 웅변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웅변 그 수업을 마치고도 사설학원에 등록을 해서 웅변을 했었고, 그런 웅변대회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81년도에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배 전국 남녀 방공 웅변대회에 제가 그 당시 문일중학교 웅변반 출신으로 그 저희 학교가 있었던 그 영등포구, 그 당시는 지금은 금천구인데 그 당시는 그 관할 행정구역이 영등포구였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있는 웅변반에 제가 이제 대표 주자로 나와서 당시 그 영등포 구청에서 그 영등포에 있는 그 웅변반 그 대표 선수들끼리 경연대회를 해서 제가 이제 1등을 해서 다시 이제 그 다음번 그 2차 예선인 당시 장소가 서울 YMCA에서 이제 그 2차 예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뭐 25개 그 구에서 대표로 이제 선발된 3등까지 뽑았는데요. 그 주자들이 모여가지고 모이면 이제 뭐 수가 또 한 뭐 7, 80명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100명 가까이. 거기서 제가 다시 또 1등을 해서 이제 결국 본선인 당시 이제 그 지금 중구죠. 중구의 장충동에 있는 그 호텔 신라 호텔에서 제가 그 중고등부 서울시 대표 주자로 제가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가 굉장히 그 당시 그 심판이,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차임표, 이등열, 보통 이제 그 연설 웅변대회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나운서 출신들 그 심사위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앞에서 제가 서울시 중고등부 그 대표로 그 웅변대회에 참여해서 제가 1등상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당시 그 보통 일반부에서 그 대통령상을 많이 수상하는데 중고등부에서 수상한 적은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과거 81년도니까 아주 오래된 일이죠. 이처럼 그 연설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게도 그런 과거의 전 그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 한 그런 웅변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의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많이 그 도움이 됐고, 그리고 그 많은 그런 청중들이 앞에 있어도 떨리지가 않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축적이 아마 과거의 웅변 대회, 웅변반 그런 과거의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떨리고 두렵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3분 스피치라든가 이렇게 연습을 해보기도 하고 뭐 일종의 그 스피치 학원을 다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총선에 출마하는 그런 후보자들을 상대로 개인 교습을 속성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대정 연설을 잘하는가 그런 내용으로 개인 과외 교습도 해준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 말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러한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 이것이